건강한 습관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갑자기 가슴이 꽉 조이는 느낌이 들고 숨이 가빠지면 정말 무섭죠. 특히 집에 혼자 있을 때 이런 증상이 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혼자 있을 때, 가슴 통증이나 심장마비가 의심될 때 어떻게 행동해야 목숨을 살릴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는지 순서대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아직도 이런 말들이 떠돕니다. 심장마비 오면 일부러 세게 기침해라. 가슴을 세게 치면 심장이 다시 뛴다. 손등 혈자리를 누르면 심장이 살아난다. 겉으로 들으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 방법들은 일반인이 집에서 혼자 쓰기에는 검증이 부족하고 잘못하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심장이 정말로 멈추는 상황에서는 의식이 흐려지기 때문에 힘껏 기침을 하거나 가슴을 때리는 행동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민간요법은 과감하게 빼고 응급의학 심장학에서 현실적으로 권장되는 대처법만 차분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심장 문제를 의심해야 합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무겁게 짓눌리거나 타는 듯 아프다. 왼쪽 팔 등, 턱, 목으로 통증이 번진다. 갑자기 식은땀이 줄줄 흐른다. 숨이 차고 숨을 깊게 쉬기 어렵다.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증상들이 함께 나타나면 단순 위장병이나 피로가 아니라 심근경색 같은 심장 응급 상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혼자 있을 때 순서대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심호흡이 아니라 119 구급 전화입니다. 가슴이 이상하다 느껴지는 순간 조금 더 버텨보자 하고 30분, 1시간을 버티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심장 근육이 더 많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아주 단순합니다. 핸드폰을 집어들고 바로 119를 누릅니다. 말이 잘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프고 숨이 차다. 심장 쪽이 이상하다. 집에 혼자 있다. 이 세 가지만 또박또박 말씀해 주세요. 가능하면 스피커폰으로 전환해서 통화를 유지한 채 구급대원의 안내를 계속 들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출입문과 위치입니다. 구급대가 집 안으로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현관문은 미리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밀번호가 있는 경우라면 전화로 미리 알려주셔도 됩니다. 아파트, 동, 호수, 근처 큰 건물 이름을 짧게 알려주면 찾아오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몸의 자세입니다. 억지로 서 있거나 움직이려고 하지 마세요.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바닥이나 침대에 편하게 기대듯이 앉거나 반쯤 누운 자세를 취합니다. 상체는 약간 세우고 무릎은 살짝 굽힌 자세가 좋습니다. 꽉 조이는 옷은 느슨하게 풀어주세요. 허리띠, 넥타이, 브라, 조이는 속옷도 가능하면 조금 풀어주면 호흡이 조금 편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약입니다. 평소 심장 질환으로 의사에게서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약을 처방받으신 분들은 의사가 미리 알려준 방법대로 혀 밑에 넣어 복용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심장 아프면 아스피린을 씹어 먹어라. 이렇게 들으신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장출혈, 알레르기, 다른 약과의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담당 의사에게 가슴 통증이 올 때 아스피린을 먹어도 되는지 개인적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평소 그런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면 이 영상을 보고 처음 시도하는 것보다는 119 구급대원의 안내를 따라주세요. 다섯 번째는 무리한 동작을 피하는 것입니다. 심장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계단을 오르거나 갑자기 화장실로 뛰어가거나 집안을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심장에 더 큰 부담이 갑니다. 가능하면 한자리에 머무르면서 깊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길게 내쉬는 것을 반복합니다.
이때 너무 과장된 과호흡은 피하고 편안한 리듬으로 호흡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주변에 사람이 있을 때입니다. 집안에 가족이 있다면 가슴이 너무 아프다. 심장 문제 같다. 119를 불러달라.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말해주세요. 가족이 심정지 대처법을 배운 적이 있다면 의식이 떨어질 경우 심폐소생술과 자동제 세동기 사용을 구급대원 안내에 맞춰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혹시 밖에서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사람이 많은 곳으로 이동해 도와주세요. 심장 쪽이 너무 아프다. 이렇게 크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자 쓰러지는 상황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까지는 실제로 갑작스러운 증상이 왔을 때 즉시 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이제는 평소에 준비해두면 좋은 것들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위험 요인을 정확히 알고 있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비만, 가족력, 과도한 스트레스. 이 중 두 가지 이상 있다면 심장마비 위험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정기적으로 심전도, 심장 초음파, 혈액 검사 등 기본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증상 메모와 약 목록입니다. 지갑이나 휴대폰 케이스 안에 간단한 메모를 넣어두면 좋습니다. 기존 질환, 복용 중인 약 이름, 알레르기, 담당 병원 연락처. 이 네 가지가 적혀 있으면 응급실에서 진단과 치료를 훨씬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족과 함께 연습해 두기입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가슴이 이렇게 아프다고 말하면 바로 119를 불러달라. 이 약이 심장약이다. 병원은 어디를 주로 간다. 이런 내용을 미리 알려주세요. 집 근처에 자동제 세동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한 번쯤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넷째, 생활 습관입니다. 갑작스러운 새벽 운동, 추운 날씨에 외부로 바로 나가기, 과음 후 흡연. 이런 상황은 심장에 큰 부담을 주는 대표적인 조합입니다. 심장은 무리해서 단번에가 아니라 꾸준히 천천히 관리하는 장기입니다. 걸을 때도 숨이 심하게 찰 정도가 아니라 가볍게 땀이 나는 정도의 속도로 매일 20, 30분씩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혼자 있을 때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과 숨가쁨이 오면 첫 번째, 망설이지 말고 119에 전화하기. 두 번째, 스피커폰으로 통화 유지하고 문을 열어두고 조용한 곳에 앉거나 반쯤 눕기. 세 번째, 억지로 움직이지 말고 옷을 느슨하게 풀고 숨을 천천히 고르기. 네 번째, 평소 처방받은 심장약이 있다면 의사가 알려준 방법대로만 복용하기. 다섯 번째, 증상이 나아지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병원에서 진료받기. 이 5가지만 기억해 두셔도 위급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응급대처 정보를 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각자 가지고 계신 질환, 복용 중인 약에 따라 알맞은 방법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소 다니시는 병원에서 갑자기 가슴이 아플 때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번쯤 꼭 물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지침을 따르시면 더 안전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습관에서는 여러분들의 안전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본인 혹은 가족에게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주변 분들께도 영상 공유해주세요. 갑작스러운 순간에 이 내용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소중한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습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